네, 이제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올해 이제 그 법령 중에서 이제 뭐 굉장히 출제가 이제 유력한 부분이죠. 행정절차법은 원래 이제 늘 한 문제씩은 뭐 출제되는 워낙 이제 빈출되는 법령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개정을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7급 군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벌써 이제 한번 출제가 됐고, 이게 이제 개정 이후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건 실제로 이제 뭐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를 뭐 언급을 해준 거니까 이제 한번 뭐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처분에 대해서 일정 수 이상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청회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 당사자가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취급시험에 나온 거죠. 군무원 시험에 맨 먼저 강조한 첫 번째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때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이제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었는데 주재할 수 없도록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 예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정책 제도 계획 내용이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 예고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예고하도록 이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 자,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라면 이제 다른 이제 개정 조문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여기에 이제 밑줄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개정된 부분은 투명성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제 있던 내용들인데 행정청이 이제 사망에 상대방의 행정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이제 제공하도록. 그다음에 사전 통지는 원래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원래 있던 조문인데 당사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제 침입적 처분을 할 때 미리 다음 갖고 사는 당사 등에 통지한다. 원래 이제 있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 2항에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전까지,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이런 것도 원래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추가된 거냐면은 그 사망 있죠, 사망. 이제 1항 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 제출 기한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기간으로, 예전에는 그냥 상당한 기간이었어요. 10일 이상 기간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 요 10일. 이 숫자, 날짜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사전 통지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와 관련된 22조 관련해서 이제 행정처리 처분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청문을 한다. 청문에 대한 게 이제 원래 이제 또 신청에 한 청문이 추가되고 나서 작년에도 나왔고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처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항목의 처분 시 21조 1항 6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게 추가되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이 신청에 한 청문이 있다. 근데 공청회도 원래 두 가지만 있다가 다른 법령 등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처에 인정하는 경우, 요 두 가지에다가 이제 한 가지가 추가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청문 세 가지, 공청회 세 가지. 아시겠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때 뭐예요? 공청회 개최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문 세 가지, 공청회도 이제 당사자 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도 공청회 개최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내용들은 이제 쭉 원래 이제 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된 조문 또 이제 관련해 가지고 27조 2 의견 제출, 의견 반영 등 해가지고, 여기 보면 행정청은 2항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자, 여기도 이제 날짜가 들어갔어요. 90일 이내 그 이유로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 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 헷갈리면 시험 직전에 그냥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조 청문 주재자.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재자 이제 제척기피 회피 사유에 이게 이제 추가된 게 원래 이제 쭉 있던 건데,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을 정한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처분 업무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면 이제 동료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제 청문을 그래서 주재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 굽고 좀 이제 편파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제척 사유가 아니었는데 이걸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이제 다 원래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청문 종결. 이 부분에서 또, 사망에 청문 주재자는 당사 등의 전부 일부가 정당한 사로 청문기를 출석하지 못하거나, 31조 사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여기도 이제 날짜가 들어가서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들에게 의견 진술,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날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또 넘어가시고요. 공청회 개최 알림 있죠. 여기도 이제 원래 이제 뭐 청문 10일 전, 공청회 개최 14일 전 이런 거 이제 날짜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나오던 것들이죠. 근데 여기 담아내가지고 단서에 개최를 알린 후에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다시 이제 알리도록, 요게 이제 또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조의 3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선정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약간 이제 개정됐어요. 행정청에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 주재자를 선정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자는 원래 이것도 이제 뭐 다 나온 적 있는 거죠. 원래 이건 다 있던 것들이에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게 먼저인데 이제 그 뒷부분 바꿔가지고 다만 이제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이럴 때 관련된 분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근데 이걸 먼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도 틀려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이제 공정성확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사항과 관련된 당사자,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충적인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최, 이건 이제 신설된 거예요. 없던 거. 당연히 이제 또 중요하죠, 이게.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재개최에 관한 규정이 이전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요게 그래서 또 신설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고 방법. 42조. 자,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고,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 공고할 수 있다.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는 관보,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 그래서 이제 법제처 이제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법령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 뭐 조례규칙 이런 자치법규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는 이제 공보를 통한. 이제 관보는 이제 국가의 어떤 이제 소식지인 거고, 공보는 보통 이제 지자체의 보통 이제 소식지, 알림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내용들도 이제 원래 있던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6조 행정예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예고하도록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예고를 하도록. 근데 지금은 원칙. 행정청은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행정 예고해야 한다. 이게 원칙.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달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시겠죠?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안전, 복리,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이런 경우 빼고는 예고를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원칙. 아시겠죠? 요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고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뭐 입법 예고는 40일. 뭐 그 자치법규는 뭐 20일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있던 것들이 아시겠죠? 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조문 보겠습니다. 절차법은 개정된 내용이 중요 포인트긴 한데 원래 있던 조문들도 쭉 같이 보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